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위클리 데스크 진행을 맡고 있는 머니투의 방송 건설 부동산 부장 이공호입니다. 근데 부장님 좀 실망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독자가 9명 늘 거라고 트리플 9을 얘기하셨는데 크게 틀렸습니다. 무려 오늘 기준으로 46명이 이 컨텐츠를 보고 구독을 했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금요일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앞에 계신 두 분을 강제로 유튜브를 틀게 해서 구독을 누르게 했고요. 오늘 점심에 후배 구독을 누르게 했으니 한 세 분을 제외한 38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용도 알차고 좋네요. 부동산 부장님이라 그런지 몰라도 클래스가 다르네요. 부동산 잘 몰라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장님이라 그런지 더 쏙쏙 들어오네요. 다음 편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이근호 부장님도 말씀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예. 부끄럽지만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요. 그게 반대적으로 외모적으로 뭐 볼 게 없어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갈 역은 대구입니다. 3년 만에 분양보증 사고가 났다. 대구 달서구 장기동 주상복합 아파트 시행사인 중금산업개발이 부도가 나면서 부당보증이 사고 처리가 됐습니다. 사고 금액이 한 657억에 달할 정도로 아파트 수는 148가구, 148명의 분양받으신 분들은 사실 밤에 잠을 못 주무셨을 거예요. 수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공사 진행이 안 되니까 허그에다가 보증사고 신청을 해서 이게 보증사고가 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 분양보증 사고 하니까 뭐 얼핏 사고겠지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일단 공식적인 설명은 분양보증이라 함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나 파산 등의 이유로 분양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뭐 보험 같은 보증 같은 건데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무조건 분양보증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 때 분양가를 못 올리게 했던 이 분양보증을 무기로 분양가를 선정부지로 올리지 못하게 견제를 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이 아파트에 분양보증을 한 이유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가장 큰 자산이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만약에 시행사가 부도나서 저 아파트를 내가 제대로 인수하지 못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어디 나가서 살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분양보증이라는 어떤 보험 같은 장치를 만든 겁니다. 분양보증 사고가 나면 사고 금액을 분양보증을 해준 허그가 대신 중도금이나 그런 계약금을 갚아주는 구조인 거죠. 쉽게 생각하면 허그가 사업 시행자인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고 그러면 이제 이 보험료를 건설사가 내는 걸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 보험료율이나 이런 거는 이거는 뭐 공개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뭐 허그 사이트에 가도 다 나와 있고요. 보증 대상은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만 보호하는 거라서 잔금은 아니고요. 보증 금액에다가 보증료율을 곱하고 거기다 일수를 곱하는데요. 이 보증료율은 결국에는 신용도가 들어가는데요. 신용이 좋은 건설사는 부도날 위험이 없는데 굳이 보증료를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분양보증 사고가 나는 케이스가 딱 4가지가 있습니다. 주채무자, 여기서 주채무자는 보증을 둔 주채무자겠죠. 그 건설사들. 그 건설사나 시행사가 부도, 파산, 사업 포기 등으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실행 공정률, 그러니까 지금 공사 실제 중인 공정률이 처음에 이때까지는 몇 프로의 공정률을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보다 25% 이상 부족할 경우, 소위 말하는 수분양자들, 보증 채권자인 수분양자들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은 보증사고 처리가 됩니다. 실제 공정률이 75%가 넘긴 넘었는데 6개월 이상 공사가 장기 지연될 경우 마찬가지로 수분양자들이 이행 청구를 신청해서 보증사고가 처리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마찬가지로 수분양자들이 이행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 난 대구 인터불고 라비다는 그러면 여기서 어디에 해당하는? 3번 예전 공정보다 실행 공정률 15%를 넘긴 했는데 6개월 이상 장기간 공사가 지연돼서 수분양자들이 보증 이행 청구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것도 분양의 약간 단면인데요. 불황의 단면인데 분양보증 사고는 시행사 부도, 건설사의 부도가 가장 많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데요. 2008년에 분양보증 사고 세대가 2만 6천 세대를 넘었습니다. 근데 2008년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될 때이니 2010년 5만 6천 가구까지 늘어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제가 왜 분양가 상한 전에 밀어내기 분양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2007년에 거의 40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들이 분양이 됐거든요. 그것들이 실제 분양을 해서 2008년, 9년, 10년 거의 3년 가까이 공사를 하거든요. 대거 분양보증 사고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를 조달하지 못해요. 뭐 미분양도 엄청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도저히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수분양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이행보증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시행사 부도 났으니까 허그가 직접 승계해가지고 시공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분양사업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초반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글로벌 경기도 안 좋고 국내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침체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규제를 엄청 완화해서 분양 시장이 엄청 살아납니다. 시행사라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 시행사들이 뭐냐면 3인에서 5인의 전문 인력이 있고 일정 규모의 사무실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 시행업체를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돌아다니면서 땅을 봅니다. 저 땅 괜찮은데 권리관계를 한번 분석합니다. 그럼 권리관계 복잡하면 포기하고 그때는 IMF 외환위기 직후라서 뭐 땅값도 많이 내려가 있던 상태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적었기 때문에 땅을 사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걸 소위 말해 땅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부동산 금융시장도 상당히 편했습니다. 지금은 브릿지론이라는 게 없는데 저축은행에서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시행사들에게 돈을 꿔줍니다. 이 처음에 시행사가 땅 소유자한테 계약금을 주고 계약금의 나머지 금액을 저축은행에서 통으로 빌려줍니다. 약간 금리는 높았겠죠. 이 그 시행사는 계약서를 들고 시공사를 찾아갑니다. 시공사는 어쨌든 자기 브랜드 있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하면 좋잖아요. 분양시장이 투자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분양을 받을 때였기 때문에 분양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그 대박을 많이 쳤고 그때 시행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2,000가구짜리 단지 큰 대규모 단지를 분양을 한다. 그럼 그때 당시에 분양가가 예를 들어 3억이다. 전체적인 매출 규모가 얼마겠어요? 1,000억?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때 당시 시행이익이 20% 30%라고 했었어요. 그때 생겨났던 건설사들 중에 지금 대형 소위 말해서 그룹이 된 대형 건설사들도 많습니다. 뭐 호반이라든가 뭐 반도건설 이런 건설사들이 대부분 이때 당시 한참 개발 사업들이 살아나면서 그때 다들 커진 건설사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건설사들이고 시행사들도 그때 우후죽순 엄청 생깁니다. 시행만 전문적으로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데 중에 뭐 큰 데가 있나요? 아, 많죠. 누구나 들어봤을 많죠. 만한. GL이라고 신영이라는 시행사가 아직 1세대 시행사인데 그 신영이 지금까지 상당히 규모가 큰 시행사죠. 그리고 지금 문지연 회장이 계신 MDM이라는 3호 DSD 공사 안내판을 보면 시행 어디, 시공 어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일반인들은 시행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브랜드냐가 중요하지. 그 시공이 GS다, 자이. 어디가 시행해서 어디가 땅을 서 이런 건 관심이 없죠. 그때 당시에 좀 커졌던 시행사들이 단순히 시행만 하는 시행사들은 약간 부침이 좀 심했고요. 그러니까 MDM처럼 그 신탁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크기 시작했던 것들이 신탁사들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부동산 개발, 아파트 개발 사업에 그 신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되게 안전하게 만드는 구조거든요. MDM 같은 경우는 한국자산신탁을 인수한 게 상당히 신의 한 수였죠.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만 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는 뭐 금과 국조 같은 얘기 같아요. 아무튼 이러던 것이 그렇게 좋았던 시장이 갑자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전반적으로 다 꼬꾸라집니다. 분양보증 사고가 난 게 2010년에 56,000가구라고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허그, 그때 당시 대한주택보증, 거기 난리가 났죠. 사상 초유의 그 글로벌 위기가 사상 초유의 사태거든요. 이때 무너진 건설사들이 약간 20, 30대는 모를 수 있는데 40, 50대 분들은 웬만하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건설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뭐 우방건설, 대주건설, 경남기업, 뭐 신성건설, 신혼종합개발, 신창건설, 성원건설, 뭐 대동건설, 영조주택, 남양건설, 청구풍리 뭐 기라성 같은 그때 당시 시공력 순위 뭐 30위권 건설사도 상당히 즐비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뭐 우방이나 경남 같은데 다른 그룹에서 인수를 해서 아직 명목은 유지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부도가 나거나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들이 이때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지금 시점에서 다시 2023년 다시 분양보증 사고를 얘기하느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이 글로벌 금융위기랑 비슷하다. 되게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 시장도 지금 계속적으로 침체되고 있고 어제 미분양 통계가 나왔는데 갑자기 1만 가구 늘어서 12월 기준으로 6만 8천 가구였습니다. 17%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한다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매수 심리가 급격히 줄어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분양보증 사고가 3년 만에 딱 나버리니 이 사람들 내리에는 재현되는 건가? 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최근에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거의 뭐 대출이 중단됐다고 봐야 돼요. 공사비 때문에 그 공사 현장 지금 다툼들 엄청 많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시행사, 시공사가 돈을 확보할 방법이 아까 말한 대출하고 수분양자들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대출 막히고 미분양 늘어나니 시행사하고 시공사가 버텨낼 재간이 없을 거라는 예상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 통계도 있어요. 이게 작년 말 기준이니까 지금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허그가 분양보증에 증한 사업장 1,592곳을 조사를 했는데 물론 뭐 허그한테 자료를 받은 거겠죠.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이 18곳이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11월 말 통계 기준이니까 그 2달 사이에 위험 사업장이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 지금 분양보증 사고가 터진 게 신호탄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뭐 또 조심스럽게 항상
제가 처음에 우리 PD님한테 드렸던 거는 데스크 결론이 아니고 잡설이었어요. 잡설. 그렇죠. 그냥 마무리하는 어떤 수준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하던 거를 이렇게 데스크 결론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무슨 예언을 하는 것 같은 것 같아서 너무 부담스럽긴 해요. 위기는 맞아요. 되게 위기는 맞고 과연 2010년, 2008년, 2010년 때처럼 대거 정말 분양보증 사태가 벌어질 것이냐? 꽤 많은 수의 그 분양보증 사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 실제로 지금 건설사들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고, 저 미리 1편인가 2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이미 우석건설, 동원건설산업 뭐 이런 데 이미 부도가 났다고 말씀드렸고, 태영건설 뭐 이렇게 큰 건설사들도 지금 그 지주로부터 지금 그 13%라는 고금리에 지금 자금 대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자금 시장이 안 좋아요. 그리고 가장 뉴스가 최근에 많이 나온 게 대우조선해양건설인데 거기는 뭐 지금 뭐 모든 공사를 다 포기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데, 이 대우조선해양건설만 해도 큰 데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이거보다 더 작은 아주 소규모 작은 브랜드를 가진 중견 이하의 건설사들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야죠. 지금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시행사고 시공사 잘 살펴보셔야 돼요. 진짜 모니터링 현장 계속 가보시고 이 공사가 정말 중단되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시고 바로바로 뭐 이행보증 신청을 하든가 뭐 이런 조치들을 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은 게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공사 포기 각서를 쓰고 나간 공공분양 현장에 제가 수분양자였습니다.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작년 말에 진짜 고생하셨겠네.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서 분양보증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공공분양 현장 LH가 시행사고, 그 대우조선해양이 한 13개인가 몇 개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에 시행사들이 대부분 신탁회사들이에요. 그 신탁회사가 당장 뭐 무너질 일은 없기 때문에 그 수분양자들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많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불안하잖아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자산인데, 그것도 가장 큰 자산, 유일할 수도 있는 자산인데 그게 공사가 안 돼? 그럼 공사가 안 되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걱정 때문에라도 분양보증은 반드시 필요하고, 입주가 지연되면 현재 전세 살고 있는 거하고 입주 시기를 맞춰놨는데 그럼 그 밀리는 만큼 내가 3, 4개월 어디서 살다가 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힘드니까. 뭐 참고로 이제 사고 났을 때 보증 이행 청구를 한 부분, 잠시만요, 부장님. 네. 말씀 템포가 너무 빨라진 것 같아가지고 흥에 겨워서 막 이렇게 막 말이 빨라지네요. 조금만. 뭐 잘 나와 있습니다. 허그 홈페이지 보면은 그 웹툰까지 그려서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그가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입주시켜주는 방법이 있고요. 기존 시공사가 큰 문제가 없다면 완공을 해서 수분양자를 입주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그 분들께서 뭐 고민 좀 할 수 있는 게, 선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만약에 미분양이 별로 없다면 그 빨리 공사가 완료돼서 입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만약 미분양이 너무 많다, 별로다? 그러면 수준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그럼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환급받겠다, 상황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다가올 위기를 뭐 최소화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텐데, 물론 그거마저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정부가 그 바람막이가 돼줘야겠죠. 그 일을 하라고 뽑은 거니까 대통령과 우리 국회의원과 하다 보니 지금 부동산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면을 많이 이제 말씀드려서 모든 시장 상황이 부정적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설명을 긍정적이고 이렇게 좀 웃음을 짓게 하는 주제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보긴 하는데, 다음 주는 한숨 쉬지 않는 그런 주제를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이 공부 좀 하고 아이디어 머리를 좀 짜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고 유익한 소식들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